준비하신 것 같은데 먼저 부탁드려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세이지입니다. 여러분 만나러 한국어 왔어요. 잘 부탁합니다. 그럼 저희 앉아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기 직전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드린 인사 말씀을 연습하셨는데 굉장히 정확한 발음으로 환영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네, 아카소에이지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무대 인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만나고 계신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 통해서는 영화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폭넓게 나눌 예정이고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 후반부쯤에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도 제가 직접 전달드릴 테니까는 뒤쪽에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카소이지 배우님, 한국 관객분들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난 소감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僕はラーメンが好きです。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한국 관객분들 만난 소감을 여쭤봤는데 すみません、通訳さん。 제 탓을 안 해요. 저는 똑바로 통일을 했는데. そうですね。ここに来た感想ですよね。いや、やっぱりこうやってね、自分の日本で頑張って作った作品をこうやって韓国の皆様に届けられ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嬉しいですし、何より本当に皆様に会えたことが幸せです。 네, 일본에서 이렇게 열심히 만든 작품이 한국에서 개봉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막 영화가 끝날 즈음에 여러분들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이게 또 관객분들 대상으로 한 시상에서 되게 드문 케이스라는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화는 너무 재밌게 보셨죠? 네, 아마 눈물 흘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 한번 살짝 배우님도 오셨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영화 보고서 울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자요. 네, 정말 초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름답고 슬픈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영화 본 지는 몇 주가 지났는데도 영화 속의 어떤 풍광들, 장면들 그리고 미나토의 표정들이 잊히지가 않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좋게 보시고 또 관객과의 대화 행사를 통해서 특별한 경험도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찍고 계신 사진들 예쁘게 편집하셔서 SNS에 366일 너무 좋은 영화라고 알려주시면 한국을 방문해주신 우리 아카소이지 배우님도 너무 기쁘게 다 찾아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감독님의 전작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신조 타케이코 감독님은 꽤 오래전에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라는 작품 통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한낮의 유성이나 4월은 너의 거짓말 등을 통해서 멜로 장인으로 한국 관객들에게도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감독입니다. 아카소에이지 배우님은 신조 감독님과는 처음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작업하신 소감이 어떠신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新庄監督の作品は何度も見させていただいて、とてもファンタジーが似合うというか、すごく綺麗な世界観を作られる監督だなって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も、ここまで言っ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 일단은 감독님의 작품을 몇 번이나 봐도 너무나 판타지가 참 어울리는 감독님이라는 생각 들고 너무 아름다운 세계관을 가진 감독님이라는 생각했습니다. お会いしたらすごい顔が怖かったです。 근데 직접 만나봤더니 얼굴이 너무 무서웠어요. この人がこんな可愛い映画を作るのかって思いながら最初は本当話すのも怖か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喋ってみるとすごい中身も可愛らしい方でしたね。 일단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대화하는 것도 좀 무서울 정도의 인상이었는데 이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귀여운 영화를 만들었나 싶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내면도 무척 귀여우신 분이셨습니다.
덧붙여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읽으시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요동쳤을 것 같은 366일의 시나리오는 배우님 처음에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最初読んだ時に泣きました。 처음에 읽었을 때는 울었어요. やっぱりその本当に人を思うがゆえにそのすれ違ってしまうっていうところですごくその悲しいし共感もできるストーリーで、何よりも悲しいだけじゃなく温かい気持ちになれるっていうところが素敵だなって思いましたね。 일단은 그 서로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엇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펐고 그리고 공감도 했고요. 하지만 슬픔만이 아니고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막 보셔서 장면들이 많이 남아있으실 것 같은데 366일에서 아까 소이지부님이 연기한 미나토 역할은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그리고 또 오키나와와 도쿄를 오가면서 한 인물의 아주 긴 세월을 연기한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가수 에이지 배우님의 필모그래피들을 섭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떠올리셨을 때 이 작품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이었다거나 혹은 좀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回の作品で難しかった点はやっぱり10代から30代を演じるっていうところで撮影が本当バラバラで撮ったんですね。だから例えば10代やったら次30代やってまた10代に戻ってっていうので、あれ俺今何歳だっけっていうのをいつもちょっと思ったりしてましたね。 일단은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10대부터 30대까지 연기를 해야 했는데 그 촬영이 꼭 순서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 좀 이거 찍었다가 10대 찍었다가 30대 찍었다가 이랬기 때문에 가끔 내가 몇 살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첫 촬영이 어떤 장면이었고 또 마지막 촬영은 어떤 장면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最初の撮影は最初なんだっけあれインの日って何でしたっけ僕大学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学の僕じゃない湊とかすみが喋っててみゆがちょっとやきもちを焼いてしまうシーンがインの日でアップの日は僕が一生懸命自転車を漕いでた日です。 처음 찍었던 씬은 아까 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학에서 미나토와 카스미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미우가 질투하는 씬을 제일 처음 찍었고요. 마지막 찍었던 거는 그냥 자전거를 열심히 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영화에 서사랑은 관련 없는 처음과 마지막이었네요. ほんとバラバラで最終日はお母さんじゃなくて結婚式に行く途中走るシーンも撮りましたし、撮ってから自転車でお母さんの病院に行くシーンを撮ったんです。 일단 너무 정말 정신없이 순서가 하나도 안 맞게 찍었고요. 특히 마지막 날의 촬영에서는 결혼식 도중에 이렇게 달려가는 장면을 찍기도 했다가 또 그게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씬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전혀 느낄 수가 없게 감정선이 잘 이어진 걸 보면은 배우님의 연기도 대단하고 영화는 다시 한번 편집의 마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예상도 못했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 역할 연기했던 미우 역할을 연기했던 카미시라이시 모카와의 호흡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객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어떤 비밀, 투명 사실을 노리고 있다는 게 입에서 좀 탄식이 나올 만큼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배우님께서 시나리오 읽고서 인지하고서 연기를 하셨을 텐데 모카 배우님과의 호흡 어땠는지와 그 투명 사실이라는 것을 숨기고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부분의 연기 측면에 대해서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知らないからこそすごく湊が悪いやつに見え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湊のことを許すって
っていうことができているミユは本当に大人だなと思いますし、でもミユはミユでちゃんと妊娠したことは湊に報告しないといけないなと思いました。 일단은 그 미우가 마지막까지 몰랐기 때문에 미나토가 한없이 나쁜 놈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걸 용서하는 또 미우가 참 어른이다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또 미우는 또 임신 사실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또 어떤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카 배우님과 호흡하면서는 어떤 얘기들 많이 나오셨는지 또 궁금한데요. ずっと沖縄だったんですけど、沖縄夏なんですけど、沖縄の夏ってめちゃくちゃ暑いんですよ。ずっと毎日暑いね、暑いよねっていう話しかしてなかったぐらい暑かったですね。 일단 오키나와에서 찍었을 때 여름이었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가미시라이 씨 배우하고는 매일 덥다, 오늘도 덥다, 또 덥다 이런 얘기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あと昨日のご飯何食べたっていう話もずっとしてました。 어제 밥 뭐 먹었냐도 물어봤으면 그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僕はステーキ食べたとか、 난 스테이크 먹었다. 私は沖縄そば食べた。 나는 오키나와 소바를 먹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そんな話してました。 아니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말고 저렇게 비극적인 사람 이야기 속으로 뛰어든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そうですね、意外とオンオフしているというか、割とやるときはやるけど抜くところは抜くみたいな感じでした。 네, 그게 참 뭐랄까요, 온과 오프가 제대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할 때는 하고 또 안 할 때는 끌 때는 스위치 끌 때는 끄고 했던 것 같습니다. でも本当にあまりに後半とか海のシーンとか暑すぎて会話は減っていきましたよね。 근데 후반에 바다 씬을 찍을 때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대화도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비하인드를 편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옆에서 뵀을 때 눈이 너무 맑고 그리고 지금 너무 건강하고 좋아 보이셔서 영화 속에 미나토의 슬펐던 부분들이 좀 상쇄가 되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나토 캐릭터는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또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 아주 가까운 사람의 투병을 겪었고 그걸 이어서 본인도 겪게 되는 사실 인생이 정말 고난의 연속인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아마 아카소이지 배우님이 이 미나토의 아픔과 외로움 그런 고통들에 공감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력과 시간과 감정을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는 너무 한국 관객들 만나는 즐거운 자리지만은 미나토 떠올릴 때는 또 마음 한켠에 좀 쓸쓸하고 아련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아카소이지 배우님께 미나토란 친구는 어떤 인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湊はですね、やっぱり演じてて思ったのが病気になったから別れるっていう選択をするんですけども、別れないといけないのかって考え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大切な人を失ってしまう悲しみっていうのを湊は知っているから、それをミユに味わわせたくないっていうことで別れるんですけども、だからそれぐらい自分が死ぬかもしれない病気にかかってしまった時の恐ろしさっていうのをこの尺でどうやって表現しようかっていうところはすごい悩みましたし、悩んで結果こういう風な感じになったんですけど、キャラクターとして今湊を思うととにかく忍耐強いキャラクターではあるかなと思います。それでいて相手のことをすごい思う愛情深い人だと思うんですけど、何より言葉が少ないと思います。 일단은 미나토는 병이 나서 이별을 선택해야 했던 인물이었는데 연기하면서도 꼭 이별을 해야 하나 헤어져야 하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미나토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아픔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우에게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캐릭터로서 봤을 때 미나토는 굉장히 인내심 강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됐고, 그러면서도 이 상대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깊은 인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말수가 너무 적습니다. 네, 진짜 잘 잊히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에요. 미나토라는 친구가 올해 연말까지도 가끔 떠오를 것 같은데, 그 떠오르면서 아마 동시에 미나토가 만들었던 노래, 불렀던 노래들도 아마 여러분들, 특히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좀 흥얼거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영화 속 노래들이 무척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음악은 미나토라는 사람에게 구원이기도 했잖아요. 배우님께 과연 366일이라는 작품을 함께 하면서 음악은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는지, 음악이 좀 도움이 된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최근에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僕は毎日恋をしてっていうこれのエンディングを帰り道に歌ってました。主題歌です。 저는 이 영화의 엔딩곡 주제가인 사랑을 하고 이거를 매일 집에 가면서 불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요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言いたかった言いたかった力になることですか？僕は辛くなったりすると友達に相談します。 일단 그건 농담이었고요. 저는 괴로울 때는 친구랑 얘기를 합니다. 친구에게 의논을 합니다. 僕が強くないから助けてって求めるので、もし僕が湊の状態になったらミユに僕死ぬかもしれないからずっと一緒にいてって言います。 저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좀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미나토의 입장이었다면 미유한테 나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배우님 캐릭터하고 굉장히 상반된 역할을 맡으신 건데, 연기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셨을까요? 演じて難しかった点はやっぱりその湊の感情っていうのを言葉にしてしまうとすごい伝えやすいんですけど、言葉にしないところでどうやって表現するのかっていうところが難しかったです。 일단 미나토의 감정을 그냥 말로 표현을 해버리면 굉장히 전달하기 쉬울 텐데 이 말을 하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말로 못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あと走るシーンがとにかく多かったですね。大変でした。 그리고 달리는 신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생각할수록 참 성숙한 사랑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렇게 아카세 에이지 배우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또 다른 캐릭터들과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은 되게 또 풍성하게 사랑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좀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남겨주신 질문들도 제가 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366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기 때문에 영화 관련된 질문들 위주로 제가 전달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질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건 배우님의 생각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미나토가 미니디스크 노래를 들으면서 바다씬에서 미우와 딸을 실제로 만난 건지 상상인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카세 에이지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에서 다들 엄청 울지 않으셨어요? 네, 주체할 수 없이 울게 되는 장면이기도 한데. ラストのシーンですよね。僕は会ったつもりで演じたんですけども、どっちとも取れるなとも思っているので、皆さんはどちらで受け取っても大丈夫です。僕はでも実際会ってないとちょっと気持ち的におかしな感じになるので、会った体で演じました。 일단은 저는 연기하면서는 실제로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어느 쪽으로 받아들여도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상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연기를 할 때는 이렇게 실제로 만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좀 연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기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そして全然関係ないんですけど、アパツっていう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あれでなんか僕赤楚なんですけど、赤楚ってすごいいじられてる人いるんですけど、どうにかなりませんかね。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라는 노래 때문에 아카소라는 이름이랑 비슷해서 자꾸 아카소 이렇게 좀 많은 놀림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갑자기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려주신 걸 보면은 네. 한국은 지금 한창 유행이 지나갔으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한번 그냥 관객분들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저희가 거수로 살짝 여쭤보고 싶은데 그 만났던 장면을 현실로 생각하면서 보셨다. 네.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네. 현실이 조금 더 많네요. 面白いですね。 재밌네요. でもどちらも正解だと思います。 어느 쪽도 다 정답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초대되셔서 이렇게 관람하셨으니까는 재관람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실 때는 처음에 보셨던 것과 다른 감상으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영화를 또 다른 느낌으로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함을 써주셔서 성함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박서영님께서 긴 세월을 걸친 로맨스를 표현하는데 10대 미나토와 후반부 도쿄에서의 미나토를 표현할 때 어떤 점을 많이 신경 쓰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差はですね、やっぱり見た目的にそのひげを生やすとか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よ。やっぱりその10代やって30代やって1日の間に年齢が変わったりするので、そうなってくるとどこでその表現するかっていうとやっぱ重心になってくるので、重心をやっぱ年を重ねるとだんだん人間のそのそ歩くから重心がこうやって下の方に上がるし下がるし、若い時はちょっとふわふわなんていうんですか浮いてるからちょっと重心が上の方に上がったりするっていう重心を意識しました。 일단은 그 외모적으로 표현을 그 좀 차이를 두고 싶긴, 예를 들어서 수염을 기른다던가 그렇게 두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 촬영이 뭐 10대 찍었다가 30대 찍었다가 하니까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이 몸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걸음걸이도 좀 느려지고 무거워지고 하니까 몸의 중심이 좀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했고요. 젊었을 때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걸어야 되니까 몸의 중심을 위로 끌어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키나와에서 촬영을 했던 작품에서 그런지 오키나와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오키나와 출신의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해당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의 문화라든지 방언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키나와 방언으로 하시는 대사가 너무 좋았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오키나와 방언으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지도 부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でも沖縄弁僕割と抑えめというか、流星が一番こってちゃんと沖縄弁で、次にしっかりした沖縄弁がみゆで、僕はどちらかというと東京弁に近いというか、なるべくだから沖縄っぽさを出さないようには演じてました。沖縄の子が憧れる都会っぽさみたいなのが表現したくて。 일단 오키나와 사투리를 그 극중 인물 중에서 제일 제대로 한 사람은 류세였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잘한 사람은 미우였고, 저는 어느 쪽이냐면 좀 도쿄 쪽에 가까운 그 사투리보다는, 그래서 오키나와 출신이지만 뭔가 이렇게 도시를 좀 동경하는 그런 인물을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색깔을 조금 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조금 기억에 남아 있어서 아직 입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오키나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영화 속 대사도 괜찮고요. 断りたくない 거절하고 싶지 않아. 好き付き合ってくれ 좋아해. 사귀어줘. こんな感じだったっけ。僕も沖縄弁ちょっと覚えてない。 사실 저도 오키나와 사투리를 잘 몰라서요. でもナンクルナイサーって言いますね。그 방금 말씀하신 낭크루나이사, 이게 케세라세라랑 똑같은 의미의 방언이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될 대로 되라는 뜻인데요. 캐세라세라는 네, 어쨌든 질문 남겨주신 분 그 배우님 음성으로 오키나와 목소리 들으셨으니까는 충분히 만족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질문도 좀 재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366일의 역할들 중에서 배역을 바꿔서 연기한다면 아마 좀 젠더리스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아카소 에이지 배우님 어떤 역할을 미나토에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演じてみたいキャラクターでいうとミユですかね。 혹시 미우인 것 같습니다. 一番そのいろんなキャラクターと関わり合いを持っているキャラクターがミユなので、僕はどちらかというとミユとおばあちゃん以外ほぼ誰とも喋んないみたいな、ちょっと寂しかったです、撮影は。 일단은 미유를 연기해보고 싶은 게 미유는 여러 다양한 극중 인물들과 다 관계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미유를 연기해보고 싶고요. 저는 사실 미나토는 사실 미유 아니면 할머니랑 대화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할수록 참 미나토 쓸쓸한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여러분께서 주셨는데 미나토는 부끄러울 때 코를 만지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뭐 감독님 디렉션이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실제로 아카소 배우님께서는 좀 부끄럽다고 느껴질 때 하시는 습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 주셨어요. 僕もっていうかその監督鼻を触る仕草は、台本に書いてあったので監督の指示とかじゃなく台本通りに演じましたし、まあ、でも僕も恥ずかしいとちょっと鼻なんか触っちゃう癖は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 일단은 코를 만지는 거는요, 그 대본에 이미 시나리오상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따로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 저도 코를 만지는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님 좀 관찰하셔가지고 넣으신 걸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いや、会ったことない時から書いてありました。 감독님 만나기 전부터 이미 이게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뭐 배우님의 전작들을 다 살펴보고 코를 만지는 것들만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可能性はありますね。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여러분께서 주셨는데요. 아카소 에이지 배우님이 미나토랑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반대인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似ている点はですね、学校でモテモテだったことですかね。 일단 닮은 점이라면 학교에서 인기 많았던 점. こじんまりえよ。でも学校自転車こいで自転車乗ってMD は使っていたのでそこら辺はちょっと同じかなと思いますし、似てない点で言うと彼はクールだし僕はおしゃべりです。 일단은 뭐 MD를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갔던 그런 부분은 좀 다 뭐 비슷한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이라면은 그 미나토는 쿨한데 저는 수다쟁입니다. 그러면 더 현장에서 쓸쓸하셨겠네요. 말을 많이 할 수도 없고 누가 옆에 말할 애도 없고. ほんと寂しかったですね。なんか結婚式とかその辺でみんなが喋って楽しそうにしてて僕ポツンとなんか奥で。 네, 정말 외로웠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 장면에서 다들 웃고 떠들고 있는데 저 혼자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이게 한국 관객들한테는 영화를 보자마자 영화 속에 슬픈 사랑 얘기에 마음이 막 축축히 젖어서 울다가도 갑자기 휴가 오면 오키나와 갈까 도쿄 갈까 막 이 생각 들게 하는 그런 영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키나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키나와 촬영하시면서 뭐 맛집을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혹시 오키나와에서 촬영하신 배우님 기억에 많이 남으셨던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沖縄のですね海中道路っていう自転車2人で漕いでるシーンとか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がすごい綺麗でぜひとも沖縄行った時は皆さん行ってみてほしいなって思いますし、あとシルミチューっていう高校生の時に告白するシーン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の海もすごい綺麗なのでぜひ沖縄に行ってみてほしいです。
네, 여러분 오키나와 꼭 한번 진짜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그 카이추 도로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우랑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내에서 나오는 곳인데 거기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시르미추라는 그러니까 좀 고백을 했던 해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도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화 보고서 오키나와 가기로 마음 먹으신 분 계시다면 살짝 손 한번. 와. いいな、俺も行きたい。 저도 가고 싶어요. 만약에 배우님이 진짜 그냥 쓱 가신다면 그때 만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연이겠네요.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본 관객과 오키나와에서 자만추를 하게 된다면 네. 여러분들 いいですね。沖縄でイベントやりたいですね。 아, 오키나와에서 그런 이벤트 하면 좋겠네요. 또 성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366일 한국에서 많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 비하인드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셨는데요. 학생일 때 귀에 꽂은 이어폰 가리키는 씬이 너무 인상적이고 정말 멋있게 나오신 것 같은데 촬영할 때 어떠셨는지 비하인드가 있다면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꼭 이 장면 아니더라도 촬영할 때 좀 비하인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일 때 귀에 꽂은 이어폰 이렇게 가리키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다고 정말 멋있게 나왔는데 그 장면 촬영할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 裏話だったら台本にはちょっと離れてるから声で「聞いて」っていう口パクでやるんですけども、これだったらあまりちょっと遠いから届かないですよね、だったらこっちにしませんかっていう提案をしました。 일단 그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는 사실은 좀 설정이 달랐습니다. 원래는 그 큰 소리로 이거 들어봐 하고 대사를 치는 장면이었는데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미우랑 그래서 제안을 이제 본인 제안을 하신 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어폰을 가리키는 걸로 하자.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희마리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게 후반부에 특히 엔딩을 향해 가면서 눈물샘을 계속 터뜨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씬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 아카소이 배우님 어떤 감정을 가지고 희마리 만나는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そうですね、ひまりちゃんが大人になった時にここまで立派に育ったかっていう嬉しさと、あと大変な思いをさせてしまったという辛さといろんな思いが入り混じったシーンではあったかなと思います。でも裏ではですね、ひまりちゃんと楽しく恋バナをしてキャッキャしてました。 일단은 그 시는 참 희마리가 참 잘 컸다. 근데 잘 컸지만 내가 또 본의 아니게 힘들게 했다. 그런 다양한 감정이 좀 섞였던 그런 시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고 근데 사실 꼭 비하인드를 얘기 드리자면 그 연기 안을 드는 희마리랑 아주 즐겁게 수다 떨고 아주 시끄럽게 깍깍거렸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그때 두 사람의 눈빛이 너무 깊고 되게 진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지지 않는데 되게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떨어지는데도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그게 아마 그 아카소이 지배님의 눈빛 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재관람하신다면 그 장면에서의 그 눈빛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결혼식에서 미나토가 딸을 보고 인사하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해 준 관객분인데요. 혹시 배우님이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다면 한 장면 뽑기 어려우시면 몇 가지 장면 뽑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ちょうどそれこそ娘に手を振るシーンって音楽366日が流れてきたらサビなんですよね。
サビにこれ流れるからちょっとグッときますね。あと僕すごい印象的に残ってるのは、僕のシーンじゃないんですけど、流星がMD を隠してしまったごめんって言って、あなたがパパでよかったみたいなことを言って、流星が泣くシーンがすごい僕は好きですね。일단은 그 결혼식에서 딸한테 그 손을 흔드는 그 씬도 굉장히 좀 슬펐던 게, 그 366일 곡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굉장히 그 사비 부분,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 그 부분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정이 격해졌던 씬이었던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억에 남는 씬은 류세이가 MD를 내가 숨겼다 미안하다라고 미우한테 사과하는 씬에서 미우가 하지만 네가 아빠여서 더 좋았다, 그 장면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류세이가 우는 그 씬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유세이 사랑도 미나토 못지않게 정말 멋지고 성숙한 사랑이잖아요. 혹시 아카소이 배우님 류세이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いや流星は本当にすごいなって思いますし、その一人の人をずっと思い続けて、かつこういうのライバルである男の娘をちゃんと大事に育てようっていう気概って本当にかっこいいなって思いますね。 일단은 정말 류세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일편단심으로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라이벌인 남자의 딸을 본인이 키우는 건데 그 부분도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정말 로맨스 영화지만 끝나고 나서 생각을 여러분들 좀 집에 돌아가면서 해보시면은 되게 성장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 10대 인물들이 어떤 시간을 지나서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어른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런 측면 때문에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질문도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셨는데, 미나토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 같다고 아카소이 배우님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후에 사랑을 한다면, 다시 사랑을 한다면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생独身じゃないですか? 평생 독신 아닐까요? なんかずっと引きずっ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계속 미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僕がなんだかんだ前に進めてない気がします. 뭐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희망적으로 대답해주시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でもでも終わりとしてはそうですよね。多分すっきりして前に進んだから結婚でき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どうだろうな、登場人物がいないじゃないですか。どんな人と恋をするんだろうっていうのが全く想像つかなくて、身近にいるかすみとは結婚は多分しないと思いますので、そういう考え方にな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もしかしたらなんかミユみたいな明るい子が現れたとしたら好きになってしまう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 일단은 뭐 결말이 그렇게 났는데, 일단은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그 미나토의 앞으로의 인생이 상상이 안 되는 게 지금 나오는 등장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스미랑 결혼을 할까? 카스미랑도 결혼을 뭐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상상이 좀 안 되는데, 혹시 뭐 미유처럼 밝은 사람이 또 나타나면 또 사랑을 다시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 이분 이러시면 안 돼요. 최한희님 저랑 결혼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봐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물어볼 수 없습니다. 네. 누구신지도 이분 중에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할 의향을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까? 네. 그리고 MD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20대 분들한테 MD는 되게 낯선 거기도 한데, 배우님 혹시 MD를 실제로 써보신 적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僕使ってました。MD って流行ってました？韓国は。 저는 MD를 썼는데 한국에서 이 MD라는 게 유행을 했었나요? 했었죠. 했었습니다. どっちかというとあれですか、iPod？ MP3？ 知らない。 MP3를 모릅니다. MP3 이전에가 MD 아닌가요? 그쵸? 네, MD 다음에 MP3고
네. 아 MP3 아 知ってる持ってた 압니다.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MP3. あれだ iPod の違うやつだ 그 아이팟의 다른 버전이었던 は 거죠. 그쵸, 그쵸. 네. 근데 그 MD는 더 전이에요. MD가 그러니까 40대가 아는 게 MD고요, 30대가 아는 게 MP3고요.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 너무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い 그리고 で持ってました持ってました 근데 저는 MD를 갖고 있었어요. MD 플레이. 小学校中学校2年生ぐらいまで使ってました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2학년까지 그걸 썼습니다. 일본이 음악 강국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은 네. 아까 소희지 배우님 10대 때 음악 취향이 어떤 건지도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いやそれがですねCD を借りに行ったりする文化があったんですけど親が厳しくて CD を借りさせてもらえなくて僕は家にある MD を使ってたんですけどそれはさだまさしさんっていう方でしたさだまさしさん 그때는 이제 10대 때는 CD를 빌려서 듣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사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신 분이라서 CD를 빌리러 다니지 못하고 집에 있는 MD 플레이어로 계속 음악을 들었고 그때 들었던 음악이 사다 마사시라는 가수의 곡입니다. あでもあとクイーンとビリー・ジョエルもありましたね 근데 퀸하고 빌리 조엘도 있었습니다. 僕はその時はジャニーズ聴きたかったんですけどね 근데 저는 사실 그때는 자니즈 노래를 듣고 싶었거든요. カトゥーン聴きたかったです 카툰의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음악을 좀 즐겨 들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最近ですか最近俺何聴いてるんだろうアパッツああかそうね自分でやってたらやばくないですかね 이 아파트를 아카소로 바꿔서 본인이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あ僕最近80年代70年代のシティポップっていうジャンル聴いてます 저는 요즘 7, 80년대 유행했던 시티팝 장르를 듣고 있습니다. オメガトライブっていう人のグループがあるんですけどちょっとぜひ聴いてみてください 메가 트라이브라는 뮤지션의 음악인데 혹시 기회가 되면 꼭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더워지는 무더워지는 초여름 밤에는 시티팝만 한 게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 찍은 영상들 보면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티팝 들으시면서 아까 소희지 배우님 오늘 밤 내내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는데 벌써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시간 진짜 빨리 가죠. 네, 저도 신기한데요. 여러분들이 전해주신 질문 중에 최대한 한두 가지 정도 더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저희가 아까 소희지 배우님과 여러분들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할 건데요. 그 한국의 문화 아시죠? 이렇게 핸드폰 뒤에 불빛 켜가지고 마치 별들이 아까 소희지 배우님 감싸주는 것처럼 멋진 추억을 좀 선물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잘 골라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나토를 연기하신 입장에서 미나토에게 아까 소희지 배우님이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言ってあげたいことお付き合いするときはちゃんと言葉にして伝えようそれが伝えたいです 누군가를 사귈 때는 반드시 말로 표현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やっぱりお互い話し合わないことにはやっぱり先に進めないとまあでも病気だから仕方ないですよね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병에 걸렸으니까 또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いやでもよく本当病気と戦って偉いなって思います 근데 병마랑 잘 싸웠다.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ESTJ 같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366일을 관람하게 될 관객분들한테도 한마디를 더 부탁을 드리고요. 사진 촬영하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한테도 끝인사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いろんな恋をしてき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後悔とかもしかしたらしてると思う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でもやっぱりね、今の自分を肯定してあげるためにも過去の選択が間違ってなかったんだなって思わせてくれるような作品になっています。なのでぜひこれからも366日を愛してくれると嬉しいです。 일단은 앞으로 이제 보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사랑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많은 후회도 하시겠지만, 어떻게 그 지금의 나를 어떻게 긍정하는 그 측면에서 과거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틀리지 않았다 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리해주신 관객분들한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いや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1時間本当あっという間でしたね。いや本当にもう一人一人の顔をガン見しながら今こうやって喋っていたんですけども、本当になんか皆様のその気持ちが、感情がその肌でこうやってビシバシと伝わってきて、とても嬉しく思います。ですね、これからもまた366日を見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し、赤楚の方も応援してくださったら嬉しいです。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한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한 명 한 명 또 한 분 한 분 얼굴을 바라보면서 제가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제 마음이 피부로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고, 366일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저 아카소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기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손동시 성역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럼 자리 정리하고 관객분들과 함께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앞쪽으로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아이고 아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핸드폰 뒤쪽에 네, 불빛을 켜서 네.